90년대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버스에서 겪었던 일. 96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천에 사는 저는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전철을 타거나 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학교를 왕복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천 용현동의 구터미널이 집과 도보로 15분 거리였기에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서 북철을 타고 서울까지 가서 다시 1호선으로 수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 번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 전철보다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가는 직행버스가 비싸도 점점 애용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늦었습니다. 전공 작업 때문에 늘 막차를 타고 돌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가벼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막차를 타고 항상 앉는 자리에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는데 끼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버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제각기 너무 잘 자고 있는 고요한 버스 안에서 저는 잠결에 들은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여 한동안 놀란 심장을 달래야 했습니다. 마치 저만 들은 거 같은 이질감에 다음날 신문과 뉴스를 기다려봤지만 도로에서의 사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역시 음산하게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막차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꾸벅꾸벅 졸았을까. 다시 기익하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지만 버스와 거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뒤 비가 오는 밤에 막차에 타면 어김없이 그 굉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자 저는 소리가 나는 지점이 항상 같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아서 비 오는 날은 전철을 타고 갈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 예고치 못한 비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저는 당연히 직행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막차로 말이죠. 버스를 타면 버스 진동이라는 것이 자장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곤했지만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예감에 말이죠. 그렇게 한참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쾅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전과 같은 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에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눈앞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좌석의 남자가 화들짝 놀라 주변을 마구 살폈습니다. 뭐야, 사고 난 거야? 저만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저보다는 용감했는지 사람들에게 사고 소리 들었냐? 소리가 엄청 크던데 정말 대형 사고 난 거냐며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나도 들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고 모두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앉았던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뒤늦게 내리는 그 남자를 손짓으로 잡고는 이러는 겁니다. 아까 승객들이 불안해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 소리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꼭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고 놀라더라고. 역시 저 혼자 들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비 오는 날 저녁 인천행 버스 막차 승객들 중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고 다발 지역을 지날 때마다 말이죠. 제가 들은 그 소리는 분명 운전자나 그 차의 탑승자는 사망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굉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곳에서 정말 그만큼 큰 사고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운전사 아저씨 말씀대로 저와 제 앞좌석의 남자는 그 소리를 동시에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비 오는 날 막차를 타면 어김없이 그 굉음을 들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엄청난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찾아오던 오싹한 공포도 말입니다. 어쩌면 사고가 난 차는 아직도 비 오는 날마다 사고를 되풀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에겐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기묘한 일을 겪었지만 저는 직행버스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직행버스가 편하거니와 굉음을 듣는다고 저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원역 직행버스 터미널에서 책을 읽으며 인천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버스에 책에서 고개를 들어 버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늘 즐겨 앉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뺏긴 것을 아쉬워하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에 오르고 보니 아까 봤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겼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곧 여자에 대해 잊어버렸고 무사히 버스는 종점인 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에 도착하여 버스를 내리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자리를 뒤돌아보다가 그만 당혹감에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아까 버스 타기 전에 봤던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 그 후 인천행 직행버스를 절대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기억도 아득한 1992년, 3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해의 가을 학기 때 학교에 신관이 들어섰습니다. 교실 수가 부족해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반제를 실시하던 시절이었는데 4학년과 5학년이 신관에 배정되었습니다. 5학년이었던 저는 가장 높은 4층이었습니다. 신관으로 배정되어 새로운 교실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계단 건너편의 벽에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핏 그냥 장난삼아 뿌린 먹물처럼 보였지만 전체를 멀리서 조망하면 그건 분명 그림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찐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모습.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기엔 너무 높았고 크기는 2층 높이의 벽을 반이나 메울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우연이라고 무시했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그 앞에 모여 관찰하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살포시 웃고 있는 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4층 계단의 천장에 언젠가부터 희미한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3개였는데 어린 마음에도 누가 신발 따위를 던진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라서 고개를 들면 어느샌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년을 마치고 본관의 6학년 교실로 옮길 때까진 정확히 11개. 하지만 본관으로 가고 나자 점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게 되었는데 문득 신관의 그림자가 생각났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겠다는 괜한 호기심에 친구들과 신관을 찾았습니다. 벽화는 기분 탓인지 더 진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장의 발자국은 더 늘어나 어느새 5학년 교실이 있던 복도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 몸이 오싹해져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못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동창들과 그 일을 떠올리며 그냥 애들 장난이었겠지 하며 웃어 넘기긴 하지만 장난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쯤 그 발자국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